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10일 15번째 기사. 1460년 명천순 4년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본 가을의 무예도시에는 다만 별시, 갑사, 중의위, 중찬위, 성중관, 한량인 등만을 시험하여 도를 쓰고 자품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취재 응시하는 자가 적고 도시의 본의에도 어긋남이 있었으니 청컨대 지금부터 무거인과 동반, 서반, 내금이, 겸사복 안에 종산품 이하인 사람들을 모두 시험하되 1등의 예에 의하여 취재하소서. 1등은 7인으로 2등은 33인으로 3등은 60인으로 액수를 정하여 1등으로 입격한 자는 가자하고 2, 3등으로 입격한 자는 사도는 아문에서 사도를 주되 포평할 사람인 경우에는 2등으로 2차례 입격하거나 3등으로 3차례 입격한 자는 1등에 준하고 고를 올리소서. 비록 1등으로 입격하더라도 사도를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고 또 무고인은 연제를 면제하고 병료, 병정, 장감, 박이, 통감, 무경, 진설을 모두 강하게 하소서. 모두 무인에게 관계되는 시험에는 1등은 3인을, 2등은 7인을, 3등은 10인을 취하며 그 상을 논하는 절차는 도시의 예에 의하되 그 가운데 함께 양시에 합격하는 자는 상을 겹쳐서 받는 것을 허락하소서. 내금리도 또한 연제를 면하고 그 행수직은 가자하며 사일을 깎아내는 상벌의 절차는 도시의 등급으로서 구례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구는 개월로 선전하는 관리들이 6개월마다 근무 평정을 받는데 그 기간을 말한다. 5고 3상이라야 선전되었다. 연제는 실제 제주를 직접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11일 병술 첫번째 기사. 인순부윤 김예몽 동지중 주원사 홍익성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병나라에 가서 체단을 하사한 것을 하려고 아울러 이 흥덕이 가지고 온 칙지를 회수하고 또 우리나라 자제를 보내 입학할 것을 주청하게 하는데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크고 덮어주고 이에 회유를 두터이 하시어 황제의 내리심이 거듭 이르니 깊이 강력함이 다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긴들 어찌 다하겠으며 뼈가 가루가 된다 한들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행히 장성한 때를 만나서 외람하게 먼 변방을 지키고 있으나 들끌만한 작은 공로도 없고 다만 지병에 부지런할 뿐만 압니다. 예물을 은혜롭게 내려주시어 특별히 천자께서 내리시는 은총을 입었는데 더구나 달을 연달아 거듭 이르니 더욱 세상에 드문 큰 사은입니다. 이는 대개 황제께서 널리 헤아리시고 아울러 포용하여 인정을 베풀어 일시 동인하는 때를 삼가 만나서 신의 마음을 다하여 바치는 공부를 알아주시고 신의 술직하는 정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드디어 패봉으로 하여금 남다른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당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자리에 들며 항상 혁광의 정을 가지고 해가 뜨고 달이 뜨는 한 항상 첨주의 축수를 갑절이나 바치겠습니다 하고 박멸표에 이르기를 천자께서 주시는 물건이 거듭 이르니 삼가 감격함이 다합니다. 토이가 비록 박하는 에우라지 사례하는 예를 다할 뿐입니다. 삼가 황새저포 20일, 백새저포 20일, 흑새마포 20일, 황하석, 만하석, 잡채하석 각각 20장씩을 준비하였습니다. 위의 물건들을 제조한 것이 정비하지 못하고 물목도 변변치 못하니 어찌 여정지실에 합당하겠습니까만 다만 헌근지성을 나타낼 뿐입니다. 하였다. 황태우의 예물은 홍새저포,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각 10필, 만하스 10장이 무었고 중국의 예물도 이와 같았다. 황태자에게 바치는 전문에 이르기를 저 위에 높이 계시면서 황제의 모유를 가까이 도우시어 황제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바닷가의 변방까지 적지게 하였습니다. 몸을 어루만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뼈에 새기어도 일찍 있기가 어렵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천박한 재주를 가지고 멀리 황예에 처하여 공부를 바치는 오로지 상갈 뿐인데 어찌 댓글만한 조그만 도움이라도 있겠습니까? 황제께서 권해하심이 특별히 깊어
많은 내려주심을 우악하게 입었는데 물건이 많고 중함이 또 극진하니 감격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개 위대한 도량과 깊은 충동과 영미한 자질과 꽃같은 작품을 지닌 황태자께서 항상 성안의 효를 두토이하여 능히 먼 곳까지 품어주시는 인정을 못 받으신 때를 삼가고 나서 마침내 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남다른 은혜를 거듭있게 하였으니 신은 더욱 중국 번방을 지키는 데 삼가고 항상 화봉 삼축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예물은 백세제포, 혹세마포 각각 20일, 만화석, 잡지하석 각각 10장입니다. 하였다. 또 주문에 이르기를 천순 4년 4월 25일 배신 이 흥득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 취규를 삼가 받들기에 먼저 번 해당 건주 등 위의 두목이 아래기를 모련히 도둑, 첨사, 낭발, 아한 등 16인이 왕에게 유인당해 가서 피살되었으므로 본위에서는 사람과 말을 모아 반드시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하였으므로 이미 급사 중 장령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가서 왕이 그를 살해한 연유를 묻고 반드시 그 시비를 명백하게 밝혀서 거의 잘 처리하게 하였다. 지금 왕이 아래기를 낭발아한 부자가 몰래 반역을 위하여 변방의 환을 일으킨 것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서 신문하고 법에 의하여 주의를 과하게 된 등사의 원인입니다. 하나 다만 낭발아한은 도둑 첨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중국 조정에서 준직합니다. 비록 변방의 환을 일으키려고 꾀하였다 일컬지만 그러나 또한 형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를 죽였으니 이것은 왕이 스스로 혼단을 연 것이다. 이제 그 아들 아비그가 제종 야인을 유인하여 그대 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니 왕은 마땅히 스스로 반성하여 만약 이들과 강화한다면 그의 변경의 환을 면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잇따라 화가 될 것이니 또한 그대의 나라의 이로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왕은 그리 알고 이를 도모하라 하였습니다. 농가하신 낭발아한의 반역을 꾀하고 변헌을 일으킨 정적이 이미 뚜렷하였으므로 신이 즉시 과제하도록 하였는데 어찌 감히 형적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주사를 행하였겠습니까? 그를 죽인 근본 원인은 험차 급사 중 장령이 치규를 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본년 3월 초 10일에 배신 김순을 보내 모조리 다 주절하였으나 이제 치규한 내용을 알으니 두렵고 항공은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낭발라한의 아들 아비그가 그 아비의 주약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보복을 하려고 꾀하여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니 변장이 형세상 어쩔 수 없이 적을 쳐서 잡아 죽였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거병하기를 좋아하여 연수를 만들어서 스스로 변경의 환을 남기겠습니까? 강화하도록 치교하신 성훈이 진시로 극전을 하시니 신은 깊이 감격함이 절실합니다. 신은 상과 마땅히 직지에 달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주하기를 신이 거기 소방을 보건대 해외에 치우쳐 있어서 문학이 정리하지 못하고 겸하여 또한 이문한음이 밝게 통하지 못하여 비단 인재가 쉽게 성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대의 뜻에도 방해됨이 있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한나라 당나라에도 송나라 원나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라 고려에서 모두 자제를 보내어 학교에 입학시켜 학업을 익혔습니다. 그 후에 중국 사람 한방, 이원필, 홍습, 설장수 등이 서울로 잇따라 우리나라에 와서 자제를 가르쳤으나 위의 항목의 사람들이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지금에 와서는 전습할 길이 없습니다. 한문, 이문의 문서를 깨달아 아는 자가 매우 적으므로 매양 4대 문서를 만나면 체례에 익숙지 못하고 또 중국 조정의 사진이 우리나라에 오면 응대하여 말하는데도 좌우가 생기가 두려우니 참으로 미편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 살피시어 역대의 구례에 의하여 지금 본국의 자제들을 입학시켜 학업을 익히도록 허락하시고 겸하여 한문, 이문을 익혀서 서로 통하게 하소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삼가 같이 주문합니다 하였다. 첨주는 사람의 장수를 비는 말이다. 바다 위에 신선이 사는 곳에 선하게 매년 일주 몫을 나누는 숫자를 말하는데 물 온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이다. 해옥 첨주이다. 여정지시란 황제의 정원에 제후가 물건을 보내어 진열하는 것이다. 헌건지성은 옛날 충성된 신하가 미나리를 임금에게 바쳤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정성된 마음을 가리킨다. 화봉 삼축은 요나라 임금이 화선을 순행할 때 백성들이 임금의 덕을 찬양하여 성인은 수하시고 성인은 부하시고 성인은 다남하시라 하고 3번 축복하였던 고사이다. 이문은 중국과 그 주변 나라에서 왕래하던 외교 문서에 쓰이던 중국 궁중의 상용 소고를 말한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5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하위당이 나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양녕대군 이제, 임영대군 2구, 입경군 2간, 버승군 2합, 화천군 관공, 변조판서 1명의, 이조판서 구치관, 행대우군 김유선, 민달, 승지와 겸사박 등이 입시하였다. 세자에게 명하여 술을 바치게 하고 이르기를, 내가 옛날에는 보통 아이와 다름이 없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몸이 귀하기가 지극하다. 마땅히 농사짓기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야 한다. 옛 인군이 백성 가운데 굶주리는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육미를 먹지 않는가 라고 했는데, 여러 대신들도 모름지기 이 뜻을 알아야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이를 행할 적에는 능히 괴범을 하나같이 따르지 아니하니 나 같은 자는 좋게 본받을 것이 없다는 세종의 일을 본받으면 좋겠다 하고 좌승지 이극감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세자를 너에게 부탁하니 너가 능히 잘 보필하면 나는 걱정이 없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1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지금 무더운 날을 당하여 변방에서 말을 달린 것을 생각하여 특별히 초록사 철릭 1벌, 백저포 요선 철릭 2벌, 백저포 철릭 1벌, 각궁 2개, 조전 일부러 내려주니 경은 이것들을 수령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나라의 법에 세 가지가 있으니 말이고 소이고 헛각이다. 말은 여럿을 태울 수 있고 소는 도둑에게 줄 수 없고 헛각은 연습으로 쓸 수가 없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비록 내가 헛각궁을 사용하여 다시는 사화하지 않겠으니 그것을 병주로 하여금 중위의 장사에게 효유하여 이 규칙을 본받게 하라. 취재인 경우엔 이러한 범위에 들지 않는다. 또 함부로 하여금 헛각대 등 일체 활 이외의 물건들을 금하게 하고 또 병주로 하여금 여럿을 태우는 수레를 힘써 사용하게 하라. 또 형주로 하여금 오마를 도둑질한 자는 초범이라도 교형에 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헛각은 물소의 검은 뿔이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1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1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경기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검년의 절개가 이미 늦어 망종이 이미 지났으니 파종하는 일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혹시라도 수령이 내키지 않아 머뭇거리며 구차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농상을 곤과하지 아니할 시기를 놓치게 될까 염려스럽다. 독찰하고 권장하는 책임이 실로 경에게 있다. 장차 사람을 보내어 가서 모를 심는 상황을 조사하게 한다면 경의 권과한 것만을 살필 수가 있다. 경은 그리 알고 소홀히 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1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건각은 활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매절 마지막에 도내의 저주로 죽은 우마의 건각 숫자를 자세히 기록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라. 그러나 수령들이 보통 일로 보고 소홀히 하여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다시 검찰을 더하여 시행하라. 또 제주와 연해 주현의 우각은 반드시 보통 분지보다 뛰어날 것이니 모름지기 많이 구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14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이조에 명하여 한규생, 우계번, 안우, 박사기, 정자청, 서순례, 구인총, 진흡, 김남복, 송승립, 백규린, 박윤검, 김활, 조찬, 이봉, 이등로, 정명, 김평, 강흡, 김장수, 이명리, 박희 등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병조에 명하여 김은, 안의, 이계손, 황순루, 황호, 현석지, 김덕현, 염성길, 최진, 길충실, 윤사경, 심척, 최동, 최낙, 한귀생, 원성덕, 김흥도, 김건불, 이계현, 한사이, 고성길, 박자실, 김중남, 홍인발, 차임의, 김인, 조안, 석가로, 백귀린, 정양손, 이백손, 박흥우, 김덕의, 정수관, 김약준, 강규, 이흥손, 윤진달, 이영흥, 신맹경, 신중희, 전사도, 박여황, 노형손, 임종지, 고성경,
이산수 등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5월 14일 개축 5번째 기사 일본국 전선전이 사신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5월 15일 경인 첫번째 기사 하위당에 나아가서 잔치를 베푸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종친과 제추와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5월 15일 경인 두번째 기사 일본국 전선전 원의충이 각각 사신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원의취가 표문을 올리기를 용이 사만에 나르니 만물들이 그 덮어주는 경사에 흡족히 목욕하고 고래가 사해를 먹으니 문 무리들이 그 물을 뿜어서 적셔주시는 어지심에 모두 엎드립니다. 진시로 재심이 너그러워 복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줄로 압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덕은 문선왕과 무왕을 뛰어넘고 그룩하시면 중하와 방훈을 이어서 왕위를 바꾸는 큰 기업을 발흥시키고 전대를 닦아놓은 큰 업적을 넓게 베푸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기뻐하여 손뼉치지 않음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말하기를 자식이 부모를 따르듯이 유독한 부모가 임금에게 몰려온다 하니 절개를 지키는 크고 작은 매와 같다고 그대로 진공의 아름다운 시의 귀절을 적습니다. 제후로서 예악의 나라에 봉해진 것은 기자의 유풍을 되살린 것이요 현도의 관문이 견과의 오랑캐의 창이 갑옷을 찔렀으니 굴복시키어 따르게 하였습니다. 압록강은 맑은데 오나라의 돛대와 초나라의 키를 드리우고 고라니 대가 모여듭니다. 예물을 드리면 폐옥으로 이를 갚으니 천하에서 서책의 글자가 서로 같아지고 수레의 괴가 서로 같아졌습니다. 엎드려 나라의 산물을 바치면서 이를 위하여 삼가 표문을 바치고 전사 개찬 정안이 가지고 가서 받으러 아뢰입니다. 원의치는 처음으로 포물을 바치니 믿고 받으시는 물건들이 예의에 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비유하여 덮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지금 방문을 열거하여 별표에 갖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도의 법을 가장 숭배함으로 우를 아름다운 은혜를 구하니 윤허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대장경 전부를 송구스럽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하였고 원의충이 표문을 올리기를 공경이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건도를 몸받아 운행하시니 곤원이 흑벽하여 주야더위에 차례가 있고 하늘처럼 덮어주고 땅처럼 실어주시는데 사심이 없으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두 크게 화합하기에 이르러 이하가 골고루 어지게 길러주는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어진 보좌를 주셔서 부열은 장맛비가 온 나머지의 혜택을 해외까지 널리 미치게 하여 나라에서 지극한 충성을 얻었고 조도는 날로 엄하게 하여 위엄이 운해에 빛났습니다. 양조에서 통화한 지의 유래가 이미 오래이므로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무릎 관직이 있는 자들이 대국을 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종 원이취가 그 가문을 이은 이래로 일찍이 빅례를 닦지 않고 태만한 죄는 작지 않으니 용서해 주시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전사를 보내어 삼가 토산의 방문을 바칩니다. 원이충도 또한 사신의 선박에 붙여서 공경이 토의를 바치는데 비록 전사를 따라 보내고자 하였으나 대국의 번거로운 비용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복도는 기운이 서로 순환하는 돌인데 주역의 64개 중에 하나인 복궤에서 나온 말로서 우레가 땅속에 있는 것이 복이라 한다 하였는데 천지의 엄기가 다 사라지고 양기가 땅속에서 움직일 때 우레 소리가 들린다는 상이다. 포문은 제사 때 띠를 묶고 그릇에 담아놓고 술을 따라 바치는 것을 말한다. 흑벽은 주역의 고운의 덕을 이끄는 말인데 시빅개사에 그것이 고유할 때는 닫고 있고 움직일 때는 열어놓는다에서 나온 말이다. 이 하는 오랑캐 나라와 문명한 나라를 말하고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5월 1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올영암 도마노 이마구 등 이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5월 1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예주에서 비를 빌도록 청하니 전지하기를 오늘 처음으로 새 참외를 받았는데 철이 이미 늦었다. 당분간 정지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5월 1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황해도 도순찰사 김지를 개본에 의가 아뢰기를 벽동군 오읍리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지금 혁파한 아이구자에 거듭 들어왔으므로 그대로 농보 수호군으로 정하였는데 겨울에는 업성으로 거듭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군 산양 회구자에 사는 백성들도 또한 본구자로 거듭 들어오도록 하여 적당히 수호군으로 정하였는데 겨울이면 업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산양회 목책을 건처 험한 땅에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5월 1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함께도 도우절제사에게 요시하기를 지금 각공 200장 화해전 600개를 보내니 본령과 여러 전의 요회처에 나누어 두었다가 적에 대비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5월 1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인 문순손이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금 가뭄이 심하니 청컨대 기우제를 행하고 고사에 의가에 숭례문을 닫고 저자를 옮기고 북을 치지 마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한재가 아주 심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니 기우하고 문을 닫는 것은 반드시 할 것이었고 저자를 옮기고 북을 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5월 1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달 20일에 문소정과 대소 제향에 이웃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이외에 여러 궁전에 술을 바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9년 세조 6년 5월 19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승문원에는 직책이 한훈과 이 문을 맡고 있으니 그 직임이 가볍지 않은데 학문을 권장하는 법이 미진한 까닭에 본원의 관리들이 태만하고 학업에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 검찰할 절목을 계목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청합니다. 1. 본원의 관원 가운데 부교리 이상 가라 임명하는 것이 무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박사 이하는 나이 어리고 총명하며 민첩한 자를 골라서 직임에 임명한 뒤 5, 6년이 되거든 거간하여 그 직임에 오래 있으며 마음을 써서 습독하게 하면 한학도 정하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구품에서 팔품으로 승진할 때는 노걸대, 박통사를, 팔품에서 거간할 때는 직해수학, 지정조격 등의 책을 습독하게 하여 장부에 올리고 매 4월 사중월에 도제조, 제조가 장부를 살펴보고 강하여 세 곳에서 모두 약 이상인 자를 예의에 따라 천전시키고 만약 한 곳에서라도 조통인 자는 전체의 중등의 예의에 의하여 천전시키지 말며 통약 이상인 자에게는 그 직을 승진시켜 주도록 하고 불통인 자는 계문하게 하여 파직하도록 하소서. 습독하는 사람에게는 4대 문서를 마감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제압된 연고를 허락하지 말아서 그들로 하여금 학업을 폐하지 않게 하소서. 매 사중월에 고강할 때 만약 지하원하는 서책을 허락한다면 고작 강문하는 데 대비할 뿐이므로 더욱 진전할 길이 없게 되니 그러므로는 이미 강한 책을 상세하게 모두 장부에 기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재차 강하지 말도록 하소서. 1. 양등을 고강하는 가운데 여러 곳에서 모두 통인자는 일고의 준하에 계산해서 그 고가 찬자는 가자하소서. 1. 회강할 때 본원의 관원들이 복제 시가나 그 중에 박사 이하로서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신병으로 부득이 불참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후일 도제조, 제조가 합자할 때 고강을 회피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약은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인데 통, 약, 조통, 불통의 등급 가운데 그 중간치를 말한다. 복제는 상복을 입음이며 시가는 휴가를 받는 것이고 합자는 2 이상의 당상관이 모여서 큰일을 의논합니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19일 갑옷 네 번째 기사 충문부에서 예조의 수교에 의가에 아뢰기를 지금 운승부원군 박종우의 자식들의 상은에 한 것을 고찰하니 부마께서 공주가 졸한 뒤에 예대로 개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후치 장씨 소생의 아들은 양인 첩자로서 논하여야 마땅합니다. 또 장씨가 만약 후실이 된다 하더라도 옹주와 나란히 사당에 신주를 모실 수는 없으니 청가대 옛날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개취는 후실을 맞이하는 것이다. 후실은 개취한 정실의 아내 재산의 상속권을 가지고 또 사당에 같이 모셨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야인 임하고 이절의 광실탑 등이 오니 사정전에 나가서 불러보고 묻기를 너희들이 오랫동안 무율함을 받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와서 침입하였는가 하니 임하고 등이 대답하기를 남의 말에 들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와서 침입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아비거에게 속아 넘어가 유혹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용서하고 죄를 다스리지 않았는데 너가 말한 바와 같다면 죄는 너희들에게 있으니 마땅히 여기에 모두 목을 베어야 하겠다 하니 임하고 등이 놀라고 두려워 말이 없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죄는 크지만 기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또 용서한다. 만약 또 사로잡아간 인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뒤에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능히 하늘에 올라가든지 땅에 들어가든지 간에 사람 사이에 있지는 못할 것이다 하니 임하고 등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뒤에 만약 두 가지 마음을 가진다면 하늘이 반드시 죄해 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화위당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종친과 영의정 강민경 은승부원군 박종호 병조판서 한명의 이조판서 구치관 예조판서 홍윤성 이조참판 곽연성과 입직한 도지무 위장 겸사복 내금이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내금이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근시하는 정병인데 지금도 근데 말이 여의었다 하니 내가 친히 검열하려고 한다 하고 즉시 출범한 이경 등 구인의 말을 점멸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석형에게 유시하기를 지난번에 사람들이 평산 쇠고를 옆에 온천에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경에게 명하여 그 진위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제 경의 아랜 것을 보니 온천이 백성들이 전지에 있으므로 땅을 파서 농사에 해를 끼칠 수가 없고 또 그 고을에 이미 온천이 있었다 하니 반드시 민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성정원에 전지하기를 듣건대 상인들이 전라도에 가서 배를 곡식과 바꿔서 득보는 것이 갑절이나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금할 수가 없다. 지금 관과의 배를 가지고 곡식과 바꾸어 저장하여 두고자 하니 그 편부를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조화성기 이극감이 아뢰기를 금년 경기 황해도 평안도의 흉년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도 경중 사람들이 굶주림에 이르지 않은 까닭은 잘못 상인들이 많아 있어서 있고 없는 것을 힘써 바꾸는 데 힘입었던 때문입니다. 또 전농시에서 저축한 포화의 수가 적은데 지금 다시 곡식과 바꾼다면 조세를 거두는데도 넉넉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상인들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매매를 하여 작은 이익을 가지고 큰 이익을 차지하니 국가에서는 이것과는 다르니 무역할 즈음에는 반드시 민폐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교태전에 나아가서 이조판서 구치관 조화성지 이극감 전첩 김국광을 인견하고 용관을 도태시킬 것을 의논하였다. 드디어 의정부 6조의 찬판 이상을 불러서 계양군 이승 이극감 김국광 등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왕이란 사람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림으로 관직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천궁을 대신하는 까닭이다. 당나라 태종은 관리를 줄여서 다만 600원만을 두어서 전관의 7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 관리들이 너무 많으므로 줄일 수 있는 자가 많으니 이를 마련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용관은 쓸데없는 관원이고 천궁은 하늘이 다스림이며 전관의 7은 당나라 태종 때 훌륭한 정치를 말합니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1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구법의 성 안에서 부처를 공양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또 관리들도 마음대로 중시들을 신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남부령 김혼과 녹사 김맹규, 서근 등이 마음대로 부처를 공양하는 중을 금하였으니 김혼은 수주회로서 차명이고 김맹규, 서근은 종범으로 장 100대 유 3천리입니다. 하니 명하여 김혼에게 장 100대를 김맹규, 서근에게 장 80대를 속받게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1일 병신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한계가 너무 심하니 청건대 북교에서 기우제를 행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5년 5월 22일 정려 첫번째 기사 올영합 이절이 등 6인이 하직하니 명하여 물건의 차등있게 내려주고 또 따로 도자, 채나, 홍견사, 세도 각각 한 개씩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2일 정려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한제가 너무 심하니 마땅히 능히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조사 가운데 연음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청컨대 수를 금하소서니 어스로 답하기를 경들의 말이 매우 옳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어긋나기에 이르는 것은 책임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공상을 끊어서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고 있다. 만약 책임이 백성들의 일에 미친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뿐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2일 정료 세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를 받들어 가히 줄일 수 있는 관원과 혁파할 수 있는 관서를 마련하여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니다. 종친 분옥사 1인, 분옥사 1인, 병조 겸 정랑 1인, 겸 좌랑 1인, 산부 겸 감찰 5인, 인수부 겸 부승 1인, 성군감 부정 1인, 직장 1인, 군기감 겸정 1인, 겸부정 1인, 겸판관 1인, 겸주부 1인, 성문원 겸관 9인, 의용고 직장 1인, 장흥고 직장 1인, 부직장 1인, 경시서 영 1인, 주부 1인, 승 1인, 정구소 부승 1인, 사원서 겸 주부 1인, 겸 직장 1인, 겸 부직장 1인, 종묘서 부승 1인, 예빈시 녹사 1인, 부녹사 1인, 사제감 부정 1인, 직장 1인, 사복시 소윤 1인, 직장 1인, 사섬서 판관 1인, 소윤 1인, 주부 1인, 직장 1인, 통례 겸간 1인, 부지 이하 복례량 2인, 종부시 판관 1인, 겸주부 1인, 서연보득 1인, 필선 1인, 문학 1인, 사경 1인, 정자 1인, 사관은 사간 1인, 헌납 2인, 정은 1인, 한승부 겸 판관 1인, 내자시 주부 1인, 내선시 주부 1인, 재용감 직장 1인, 경복군 제거사 제강 1인, 동화리는 부녹사 1인, 서화리는 부녹사 1인, 상서사 겸승 1인, 겸주부 1인, 겸직장 1인, 동요직 1인, 서요직 1인, 동서요에 와요를 합칭하여 별자 2인을 두고 문소전 직 2인, 내시부 사알 1인에 알자 1인, 궁이승 1인, 해관영 1인, 급사 1인을 두고 경창부 도관서를 혁파하여 사선서에 합속시키고 사섬서를 전농시에 합속시키고 도염서를 재용감에 합속시키고 재생원을 해민국에 합속시키고 분예빈시 사련소를 합속시키어 사축소라 칭하고 미의 색을 공조에 합속시키고 금화도감을 한승부에 합속시키고 전선색을 전운색에 합속시키고 복흥고를 예빈시에 합속시키고 주자수를 교서관에 합속시키소서. 위의 항목에서 서용관은 5원을 두되 실관 3인 겸관 3인으로 하고 경창부 도관서 사섬서 도염서 재생원은 전 관서를 혁파하되 맡은 바 물건이 염려되면 다른 관서를 옮겨 붙이고 때때로 혹시라도 소홀하게 되는 것은 혁파한 관서의 관원을 택하여 합속시킨 관서에 옮겨 보충시키며 그 숫자를 줄인 것에 준하도록 하소서. 사축소에서 별자 3원을 두고 별감 6인도 옛날 그대로 두며 전원색에 별자 4원을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2일 장축 네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사관은 선임을 신중하게 하는데 단지 소미 통감과 제수를 한 편을
제술 한 편만을 시험 보니 비단 재주를 시험하는 것이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제술할 때 혹시라도 모람되는 배단이 있을까 합니다. 참건대 지금부터 제술을 하지 말고 춘중한 예문관 2조 당상으로 하여금 의정부에 모여 강목, 좌천, 송원, 전료 중에서 일서를 강하여 세 곳에 통한 자를 임명하소서. 또 경연, 지편전, 보문각, 수문전 등의 관은 이름뿐인 관직으로 직임이 없으니 청컨대 이를 혁파하소서. 또 의정부 녹사도 채 알아서 권무의 직에 제수된 자를 의정부 녹사라고 칭하니 분별이 없는 듯합니다. 청컨대 채아의 직함을 가지고 부녹사로 개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미 통감은 송나라 강지가 통감의 내용을 간추려 엮은 것이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3일 장령 박건순이 본도의 은연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금 줄인 용가는 괜찮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종의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물을 살피고 헤아려서 관직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누었는데 지금 큰 편안도 없이 하루아침 갑자기 100여인의 관직을 혁파하니 실망함이 더욱 심합니다. 또 대승은 인군의 이목에 해당하는 관인데 성시에 있어서 비록 말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간관, 사원, 감찰, 오원을 혁파하니 이러한 등속의 무리들은 다른 용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그 줄인 관은 이와 같은데 이르렀으니 불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좌사관 최현경 등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보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정치를 도모하시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에게 부지런하십니다. 이래하여 이미 관직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뜻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용관을 도태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어 무릇 긴요치 않은 관직과 도태할 만한 관원을 모조리 다 줄이도록 하시니 도태되는 자가 100여인에 이릅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작아서 곡식과 녹이 많지 않은데 관제로 인하여 녹을 먹는 자가 많으니 이들을 줄이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으며 또 마음을 맑게 하여 이를 살핀다면 관제를 반드시 다 갖출 필요가 없다는 뜻은 매우 훌륭하십니다. 신등이 본조의 관제를 가만히 살피건대 모두 우리 거룩하고 훌륭한 조종께서 일찍이 창제하여 만드신 것으로 지극히 자세하고 지극히 갖추어졌으니 전하께서 임하신 일에 또한 일찍이 결단하고 개혁하시어 거줄이고 보탠 것도 진실로 장차 이를 만세에 행하여도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오히려 더 보태거나 줄인 자들이 있는데 어찌 100여원이 다 모람되고 쓸데가 없어서 줄여야 마땅한 자들이겠습니까? 만약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과연 모두 어질기 때문이라면 요임금이 대장을 만들어 기이한 사람이면 족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어지럽게 관원을 두어서 천록을 허비하기를 그처럼 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눈으로서 능히 맡아볼 수가 없고 귀로서 능히 맡아 들을 수가 없을 때는 여러 관직과 온갖 사무가 늦어지고 또 잘못되지 않을 경우가 거의 드문 것입니다. 옛날에 승전의 회계가 겨우 하나의 작은 일이지만 반드시 사람에게 맡겨서 이를 관장하게 했던 것은 직임의 분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로 직임의 분담이 있을 줄 아는 이는 있으면 줄이는 것은 결코 다시 복구할 수가 없고 합하는 것은 결코 다시 나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른다면 그대로 두거나 고치거나 줄이거나 더 보태는데 경장이 더욱 심하여 거의 이와 같은 것을 고집하는 정치를 금석과 같이 고수하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경연의 칭호를 깎아내리고 서연의 관원을 줄이는 것이 신등은 극이 억스럽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예지로서 경하게 고명하시니 비록 경연을 번거롭게 열지 않더라도 진실로 이미 배강 위에 높이 뛰어나시지만 만약 거룩한 후사들로 하여금 경연의 자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알지 못하게 한다면 후일에 비록 임금께서 건의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금에게 건의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장차 이르기를 경연은 우리 선왕께서 파한 것인데 내가 어찌 가만히 하겠는가 라고 할 것이니 왕이 많이 듣기를 구하는 아름다움이 여기에서부터 무너질까 신등은 극이 두렵습니다. 옛사람이 예를 사랑하면서 허례를 버리지 못하는 이었는데 어찌 전하께서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십니까? 서연은 보덕이야가 단지 10인뿐인데 보덕이나 필선이나 문학이라는 것은 곧 옛날의 소사소부의 유제입니다. 처음에 허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세자를 위하여 요속으로 설치하여 날마다 교대하여 직숙하게 하여 강문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어찌 10인의 관원을 가진 것을 많다고 하겠습니까?
신등이 또 듣건대 번원도 또한 줄이기로 작정한 숫자에 들어갔다고 하니 말하는 바가 거의 혐의스러운 이로서 임금께 계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품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 신자가 임금을 섬기는 데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습니까? 어리석고 망령된 생각으로서는 인주가 언로를 열어 그 보고 듣는 것을 넓혀서 만세의 훌륭한 계책을 세우고자 한다면 간관과 같은 자는 진실로 용관이 아닐 것입니다. 대체로 간관은 문석의 계단에 올라 청포에 엎드려 옳은 일을 건의하고 옳지 않은 일을 물리치며 재산과 더불어 그 조정에 들어오는 시류를 맑게 하니 그 설치한 관직을 도태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신등이 아무런 주견도 없이 한마디 말도 능히 진술할 수 없어서 성주께서 책임지우신 뜻을 헛되이 저버린다면 진실로 물리쳐 혁파하여 관정이나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경계로 삼으시고 다시 현량하고 방정한 선비를 골라서 그들로 하여금 전직으로 언론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어찌 사람 때문에 관직을 폐지하겠습니까? 송나라 경력 중에 간관 사원을 더 설치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 일을 득이 성한 일로 생각하였으니 인종 42년간의 규묘도 또한 칭송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더 느려서 설치하지는 못할 망정 용이하게 도태하여 버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세종조에 있어서 헌의하는 자가 사관 일원을 혁파하자고 정한 일이 있었는데 세종께서 간호는 용관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물리쳤으며 또 그 헌의하는 자를 나무랐으니 이것이 이미 그러하다는 밝은 증거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익히 헤아리시어 과연 줄일 만한 것은 줄이시고 과연 그대로 둘 만한 것은 그대로 두시되 이미 벌써 결의한 것이라고 이러지 마시고 겸하여 어리석은 계책을 받아주신다면 그의 관사의 직사가 비지 아니하고 법이 오래 갈 수 있어 국가에 심히 다양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대간을 재촉하여 관사의 문을 닫고 대궐에 나오게 하였다. 임금이 대사한 권반에게 묻기를 경들이 도태하며 불편하다고 말하였으나 일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를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니 권반이 말하기를 관리를 혁파하는 감결로 인하여 이를 알았으며 감히 불편하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다만 너무 많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용관을 도태하는데 많고 적은 것이 무슨 관계인가? 다만 경의 뜻을 말하라 하니 권반이 대답하기를 신은 다른 뜻은 없고 여러 신하들이 오랫동안 나라의 일에 종사하다가 하루아침에 도태당할 것을 생각하니 사람들이 스스로 실망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과 같다면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누구를 위해서 벼슬을 살이라 한다는 말인가? 실망하더니 무엇을 실망한다는 말인가? 이를 시비를 말하지 않고 다만 실망한다고 말하니 누구를 위해서 답답한 마음을 풀려보려고 하는 것인가? 하니 권반이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음에 최향경에게 물었는데 임금이 상수의 조목을 들어서 묻기를 용관을 비록 도태할지라도 성명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어디서 듣고 감히 너희들이 논박하는가 하니 최향경이 대답하리 이것은 큰일입니다. 바깥 사람 가운데 이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했다. 임금이 굳이 물으니 최향경이 대답하기를 김국광이 신과 더불어 상정소에 같이 있었는데 이를 말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큰 일을 상수하는데 어찌 남의 말을 믿고 급히 이런 짓을 하는가? 아니 최한경이 대답하기를 일이 만약 시행된다면 천의를 무르쓰고 감히 간하기가 더욱 어려워서 그리 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에는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최한경이 대답하기를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병조 경량이나 감찰 겸강과 같은 유는 본래 일이 번잡하여 설치하였는데 금일에 비록 파하더라도 명일에는 응당 모름지기 다시 둘 터이니 신등이 이른바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였다. 상수에서 세종조에 헌의하는 자가 간관을 파하도록 청한 기절에 이르러 묻기를 이 일은 이미 먼 옛날인데 너희가 누구에게서 들었는가? 유자의 무리들이 붓을 올리면서 전해 들은 말을 쓰는 것은 인주를 속이는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기사관이 되어 세종실록을 수천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관은 어찌하여 도태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 하니 최한경이 대답하기를 군상의 잘잘못을 바로잡아 간하니 그 책임이 중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반드시 간관이 된 뒤에야 간한다면 너희가 다른 관직으로 옮길 때 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니 최한경이 대답하기를 옛날에는 공이 예의 일을 맡아보면서 간하였으나 누가 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책의 자리에 있는 자가 말하기가 쉬운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권반에게 묻기를 누가 먼저 발의하였느냐
하니 권반이 대답하기를 신이 맨 먼저 발휘하였습니다 하였고 최양경에게 물으니 또한 말하기를 신이 맨 먼저 발휘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기 윤자원에게 이르기를 헌부의 죄는 간관과 같지 않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용관을 도태하는 일은 아직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사관원의 관리들이 전하여 들은 말을 가지고 부동한 상소를 올렸으니 그것을 주국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임금이 한 가지 질문을 할 때마다 음성이 더욱 거칠어졌으나 최양강이 상주하여 대답하는 것이 상실하고 차오가 없으므로 임금의 위험이 조금 뒤에 풀렸다. 며칠 뒤에 예명대군 2구, 영대군 이염이 입시하여 이구가 조용히 임금에게 말하기를 그늘 대간의 죄는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죄가 있겠는가? 바로 어른이 무슨 일을 하려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과 같다. 모름지기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우두머리 하나를 지방에 보내버려야만 바야흐로 가능할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한 까닭은 그 아이들을 쫓으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말을 우대하여 받아들여서 내일 다시 가난한 상소가 올라온다면 그 일을 중지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대장은 요 임금 때 악명, 천, 지, 인의 도리를 크게 밝힌 것으로서 순 임금의 대소와 같이 유명하다. 기는 요 임금, 수 임금 때 음악을 맡아보던 유명한 신하이다. 그가 경을 치면 온갖 짐승들이 따라서 다같이 춤을 추었다고 한다. 승전은 춘추시대 노나라에서 가축을 기르던 일을 맡아보던 관원의 이름이다. 청포는 천자의 의자 앞에 깐 푸른 선을 두른 부두를 말한다. 왕후 이외는 올라갈 수 없었는데 한나라 때 사단이 이곳에서 천자에 간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감결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던 공문을 말한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용관을 도태하는 일은 아직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대산 권반 장령 박건순 등이 다만 서리에 등사한 글을만을 보고서 갑작스레 논청하였다. 내가 그들을 친히 국문하게 되자 거짓말로 대답하기를 관리들을 혁파하는 감결을 보고서 알았다고 하니 그들을 추국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강맹경을 영의정으로 신숙준을 좌의정으로 권남을 우의정으로 김하 이변을 판중주원사로 이승선을 좌참찬으로 조성문을 호조판서로 홍윤성을 예조판서로 윤을 공조판서로 이극배를 예조참판으로 김순을 동지중추원사로 박인을 사관으로 강미수 김경광을 장령으로 강윤범을 치사관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4일 기하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의정부 녹사 지hin과 육조 녹사와 중추원 녹사와 내직 사준 별감 등은 그 맡은 임무의 간만에 따라서 원정원의 많고 적은 수를 감하여 그 줄일 수 있는 체화와 그대로 둘 수 있는 체화를 자세히 기록하여 아랩니다. 줄일 수 있는 체화는 의정부 육방 녹사의 군직 체화 1인이고 제처 차비 의정부 녹사 도염서 승 1인대 7품이고 중추원 육방 녹사 중추원 녹사가 2인이고 권무이며 중추원 녹사 사정이 1인대 7품이고 부사정이 1인대 8품이고 지인 의용고 직장이 1인대 7품이고 도의염서 부녹사가 1인인데 9품이고 내직 별강 경복궁 제거사 제강이 1인인데 7품이고 사준별관 사섬서 직장이 1인인데 7품입니다. 그대로 둘 수 있는 제한은 의정부 육방 녹사 육조 녹사가 아울러 26인이고 가각고 승이 1인인데 7품이고 가각고 부승이 1인인데 8품이고 가각고 녹사가 1인인데 9품이고 가각고 부녹사가 5인인데 권무이고 제처차비 의정부 녹사가 74인이고 가각고 승이 1인인데 7품이고 경시서 녹사가 1인이고 가각고 부승이 1인인데 8품이고 가각고 녹사가 1인인데 9품이고 가각고 부녹사가 5인인데 권무이고 중추원 육방 녹사가 7인이고 자흥고 부직장이 1인인데 8품이고 중추원 녹사가 1인인데 권무이고 중추원 녹사가 93인이고 전옥소 승이 1인데 7품이고 성공감 녹사가 1인인데 8품이고 성공감 부녹사가 1인이고 경시서 부녹사가 1인인데 9품이고
중추원 녹사가 7인데 권문이고 지인이 30인이고 광흥창 승이 1인데 7품이고 부사원소 부직장이 1인데 8품이고 의정부 녹사가 2인인데 권무이고 내직원 경복궁 제거사 제강이 1인데 7품이고 경복궁 제거사 부제강이 1인데 8품이고 경복궁 제거사 사연이 2인인데 9품이고 창덕궁 녹사가 2인인데 권무이고 사주는 사선 직장이 1인데 7품이고 경복궁 제거사 부제강이 1인데 8품이고 예빈시 부녹사가 1인이고 사선서 녹사가 1인인데 9품이고 중추원 녹사가 2인인데 권무입니다. 이상 의정부 육방 녹사, 육조 녹사는 골고루 합하여 도목을 올리고 지금부터 매 1년에 4도목하여 서로 갈아서 직을 받게 하되 1등으로 녹을 받고 거간하는 자는 구례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5월 24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선지 하기를 학의 취재는 전문을 쓰지 말고 옛날대로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5월 24일 기한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평안도 도순찰사 김질이 치기하기를 이만주가 보낸 파탈목 등이 고하기를 혼허에 거주하는 알타리 동탁씨가 회령지방에 이르러 부녀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니 어스로 김질에게 유시하기를 만약 또 와서 여자들의 일을 고하는 자가 있거든 마땅히 변장의 말인 것처럼 하여 꾸짖기를 너희들이 본래 나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지극하였는데 어찌 출세하여 오지 않고 다만 거짓말만을 하는가. 너희가 만약 출세하여 온다면 반드시 후환상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줄이고서 그 정세를 관명하는 것이 가하다. 만약 하나같이 심하게 책망하여서 그들의 원망을 일으키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경이 이 뜻을 가지고 변장, 홍헌조 등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5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채찰사 신숙주가 치게하기를 신이 전일에 회령에서 종승에 이르러 유상동합이 말하기를 덕건대 벌린 하주 등지에 베마라합의 아들 이하 등 적의 추장들이 여러 적들을 초치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여 원망하여 병사 수백 명을 모아 변경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동한 니치에게 중국의 칙스를 받고자 하여 장차 벌린으로 갈 것인데 이로 인하여 아하 등을 초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아하를 보고 말하기를 전일에 예조 판사가 성상의 교지를 선포 효유하고자 하여 적의 무리들을 모두 불렀으나 이름을 들어서 부르지는 아니하였다. 지금 너희가 와서 아련하고자 하거든 오라. 도둑질하면 도둑이니 너희의 하는 짓에 달릴 것이다 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온성 경흥을 순찰하고 도로 고영에 이르니 유상동합이 와서 말하기를 아하가 병사 2,300명을 모아 장차 경성등지로 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침 이르러 계유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마땅히 병사를 모아 보내고 가서 채찰사를 아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니 아하 등이 정시 병사를 해산하고 아련하러 오는데 내일 마땅히 회령에 도착할 것입니다. 또 동한이치도 또한 와서 아련하고자 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유상동합을 거느리고 회령에 도착하니 아하 등 30인이 왔습니다. 신이 묻기를 너희들이 모두 우리 성상의 연유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저버리고 적을 따르는 것은 죄가 진실로 크다. 지금 또 간곡히 용서를 받고도 오히려 초청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하가 말하기를 전일에 아비거에게 유혹당하였으니 그 죄가 이미 깊었습니다. 일찍이 여러 적들을 초청하였는데도 초청받지 못하자 나라에서 오로지 우리들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유상동합의 말을 듣고 즉시 명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여 너가 도둑질하고자 하였으니 지금 너를 놓아주어 돌려보내면 넌 돌아가서 병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하니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동한이치 등 30여인이 특별히 칙서 2통을 가지고 왔으므로 신이 말하기를 칙서는 우리에게 관계가 없으니 감히 열어서 볼 수가 없다 하니 동한이치가 말하기를 이미 화해한 일이니 본다고 해도 무슨 방해가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유상동합이 말하기를 저는 그를 알지 못하는데 동한이치가 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열어서 보시고 잘 설명하여 주소서 하므로 신이 받아서 보니 하나는 동한이치에게 유시하는 글이었고 하나는 유상동합에게 유시하는 글이었습니다. 신이 묻기를 칙서 안에 너와 유상동합의
이를 보고하러 상주하였다니 그 사실 그러한가 하니 동안이치가 말하기를 요동에서 일찍이 사람을 시켜서 당발안의 죽은 상황을 물어왔으므로 제가 제2자 광실탑을 시켜서 조선에서 낭발아한 등 16연을 죽였으나 무슨 까닭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또 칙사안에 낭발아한을 유혹하여 작업을 올려주고 상사를 주었던 일과 그들이 어찌하여 틈을 만들었는가를 물었다고 말하고 이나의 낭발아한이 죄상을 말하였더니 동안의치가 말하기를 지금이야 그 죄상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유혹하여 원수를 갚게 되었던 일은 제가 보고한 바가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칙사가 명백한데 너는 어찌 감히 숨기려 하는가 하니 동안이지가 감히 변명하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유상동합도 또한 보고한 것이 아닌가 물으니 동안이지가 말하기를 모두 제가 보고한 것입니다 하고 유상동합도 말하기를 그때 저희 형이 서울에 올라가 있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시켰겠습니까? 이것은 동안이지가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경성에 이르러 두난데 다롱합 등도 또한 이르렀습니다. 임고고 이리합 막내가 고하기를 두난데 다롱합 이 송훈을 죽이고 빼앗아간 안장 따위의 물건을 가지고 왔으며 우리들도 이 도둑질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관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신이 두난데에게 물으니 두난데가 말하기를 오촌이 도둑질할 때 제가 이를 중지시키려고 뒤쫓아갔으며 안장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산 것입니다 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너의 동료가 고한 것이다. 전주에는 성상께서 이미 용서하였으나 지금도 나를 속인다면 내가 어명을 받고 와서 한 지방을 다스리는데 나 같은 더벅머리 놈에게 속임을 당하겠는가. 마땅히 사건의 진상을 성상께 아뢰어야 하며 그것을 판 사람을 불러서 너와 대질시켜 주애를 논하고 처결하겠다고 하니 그대로 두난데 다롱압을 억류시키고 또 막내도 잔류시켜 정언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후하게 음식 대접을 하여 놓아보냈습니다. 다음날 막내가 말하기를 두난데가 처음으로 자복하고자 하니 다시 신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신이 불러와서 물으니 일일이 모두 자복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나머지 의각과 잔물은 마땅히 가서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또 여러 도둑들의 빼앗아간 물건들을 차례로 진술하고 머리가 진흙탕에 닿도록 절하면서 주의를 청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자복하고 정상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니 안장을 송훈의 아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하고 신이 송훈의 아들에게 사살의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또 양장으로 하여금 굳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출발하여 길주로 향하는데 경성 사람들이 와서 고하기를 송훈의 아들 두 사람이 중로의 다리 아래에 숨었다가 두난데 다롱합을 쏴서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호송군이 그들을 구하기를 급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신이 양정으로 하여금 송훈의 아들과 호송하면서 능히 구하지 못한 자들을 체포하여 가두고 추국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막내에게 사건의 진상을 물어서 아뢰입니다. 두난데 등의 아들과 조카를 불러서 그가 가지고 왔던 재물을 돌려주고 그 시신을 보내면서 약간 부위도 주었습니다. 하고 아뢰기를 이달 14일에 적들이 값싼 영파보 앞들에 들어와 남녀 6명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고 5마를 약탈하여 갔습니다. 지군사 조경래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추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신숙주에게 유시하기를 송훈의 아들이 나라에 고하지 아니하고 조연하였다가 되돌아가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였으니 진실로 죄줄만하다. 그러나 부모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니 그 정상을 용서하고 죄를 주기는 어렵겠다. 반드시 구금할 것도 없으니 경히 그들을 석방하도록 하라. 다만 두난데는 비록 중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와서 자복하고 이미 나의 용서를 받았으니 마땅히 그 가인을 불러서 이러한 뜻을 고하고 아우러 쌍콩 5, 6석을 주어서 상장의 비용으로 쓰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이 나라의 뜻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명백히 알도록 하라. 갑산의 인구가 피살된 것은 실로 변장이 방비에 소홀하였던 소치였으니 경히 피살된 인구와 노략질당한 가축의 숫자를 검획하도록 하여 그 진상을 알아서 아뢰도록 하라. 내가 장차 처치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5월 2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형조 도관에서 아뢰기를 모든 사천 가운데 임자는 7월 초 1일 이후에 여러 관사의 이전 잡직인 평민 향미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이나 서로 결혼한 연홀의 진위를 곧잘 핵실하지 못하여 함부로 모람하게 종량한 자와 목자, 연부, 영리로서 건법을 범하였거나 그대로 시집가서 낳은 소생으로 법을 얽히고 종량한 자는 청컨대 모두 공천의 예의에 의하여 종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9권 세조 6년 5월 25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란 조란 충주 이천 조란 유스 민심원 조란 참판 고득정 검참이 최이 첨지 한방지 관찰사 이길배 고직장 윤희 고주부 김치기 성균사의 정정번 성균사성 김유보 봉상주보 남계영 직강 송계 조변 조전첨 유찬 이 손양 녹사 나복산 심안인 이기남 최중에 유효진 이효공 이기 민징원 이칭 김호 김신원 곽갱 분옥사 황사친 장보 김귀지 정형 송계후 박진 민함 최공손 신관석 판관 나유선 송지 정희감 유자호 김구강 김양중 고전교 강자산 이탁 변옥희 김승손 소윤 민신 김처치 김효명 이달 별자 송요년 민선 김상렴 김윤 윤사유 진노 노호주부 이영선 정랑 김달전 권인 부승 왕효충 군사 이유 이승근 조변룡 임효연 어자연 김서진 이종검 김혁 현감 하금 최준 김수경 유말손 김택 우혜 선효원 이성동 부사 성순조 양경로 한창 안상진 목사 유지래 혹은 주진자 민안수 유사진 권효헌 이민재 윤도궁 최수평 윤희 장일이 이검 김취 조원수 유처강 신주 최치하 첨중주 최윤 헌납 김리우 부사장 장자기 김성재 조진중 중 병극충 신이강 장루 이직범 만호 한가계 견 내직별감 이효승 부정 최양선 대호군 김계순 상호군 양홍수 안복산 사직 윤재 윤진 임기 최홍 민기 박유정 공사우 오자명 이임 김치화 김담 김원근 주호 부사정 부사직 홍중손 민초 신초 사령 김치 목감직 경유선 능직 손승로 고 정은 윤서 내시부 이운 배안성 박임 김수경 오선 전용 양자경 이봉 이성용 김예 이희 홍생 문한 김처선 사정 김배선 김심린 송선 이효산 윤건 정승기 함수량 행사지 조만 훈도 정준 성덕 귀달 별시위 김성경 통사 석섬 장준 직장 윤호 임효진 사용 박길생 효충 허상 박건전응 김인의 김박자무 원맹달 홍유인 신맹해 손일강 이등량 이계산 최득해 한귀달 학생 김희손 최정 함승부 윤원대 평소 박광수 이채 김승원 전오상 장유성 최경시 우연 신주 송경지 사약 이규보 한운경 부사약 정효상 전사 김등명 설이 송우상 최윤강 마이 김남 오윤덕 김인덕 백귀송 양마 윤길부 박고음룡 고종은 이은 전율 서순 이장수 이효석 민휴 후경 이치 김경절 강여지 이거 장용대 이상도 도류방 변숙관 한지 전학 서익성 황종생 전율 김간 이휘 탁희생 부관사 심동 봉궁의 종 만생 송이 매업동 김송 김화 복중 원만 내변시의 종 장희생 장원만 해민국의 종 김중희 조례 고양달 궁저창의 종 오동 질삼 김계생 내섬시의 종 설자얼미 진주 종부시의 종 최탄의 정도자 내자시의 점 서장수 광창의 종 정철산 소근지 인순부의 종 장이 도관의 종 대난 산호의 전금석 김오미 최미 나노 만산 석숭 현만동 승재 탄해 대평 오마지 사라지 마적 도치 중산 귀생 맹인 이영선 재생원의 종 화상 등은 모두 원종 3등 공신에 기록하라 하였다.
각 등급의 주장이 되는 공신 외에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칭호가 원종 3등 공신이다.